몰디브라고 하면은 보통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고 진짜 상상도 못할 수의 상어들이 거북이가 약간 누렁이처럼 막 지나다니는 게 발리카사 보홀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제주도 말하는 게 또 없긴 해요. 인프라가 이 관광객을 맞아들 준비가 안 돼 있어. 너무 비싸고. 안녕하세요, 잠실보입니다. 또 해가 바뀌어가지고 어디에 놀러 갈지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갔다 왔던 데들 중에서 어디가 좋았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는 바다 환경만 가지고 바다의 이제 컨디션만 가지고 한번 등급을 매겨보고요. 나중에 한번 여기 놀러가는 사람 입장에서 뭐 편의성이랄지 뭐 비용이랄지 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고려해서 뭐 좀 종합 등급도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바다 환경 기준으로 S 등급부터 한번 등급을 매겨보겠습니다. 바다 환경이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몰디브? 몰디브? 몰디브는 생물이 너무 많고 그리고 라군도 있고 산호도 있고 되게 종류별로 다 볼 수 있는 데였던 것 같아요. 몰디브가 왜 S티어라고 생각이 드냐면 몰디브 같은 경우는 어느 스팟에 가든 예를 들면 뭐 고래상을 보겠다 아니면 만타를 보겠다 뭐 이런 대물들을 보는 포인트들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거의 뭐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런 대물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깊은 수심에서 좀 다이빙하는 게 좀 겁이 난다 그럴 경우에는 라군이라 그러잖아. 좀 모래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달력 같은 데 나오는 그 진짜 아름다운 휴양지의 사진을 찍어볼 수도 있는 곳이 바로 몰디브. 전반적으로 이 바다 환경 자체가 진짜 좀 좋긴 좋더라고. 괜히 몰디브 하는 건 아니더라. 몰디브라고 하면은 보통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고 풀빌라들이 유명하잖아. 근데 우리는 마푸시 작은 섬, 로컬 섬을 갔는데 여기에서도 충분히 해양 스포츠를 즐길 게 스쿠버 많지. 다이빙도 할 수 있고. 몰디브가 얼마 전에 그 노홍철 씨도 다녀오셨던데, 몰디브를 가면 많이들 하시는 게 그 상어 투어를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상상도 못할 수의 상어들이 몰려들고 그 상어들 위에서 인생샷도 한번 찍어보는, 요즘은 이제 드론으로 해가지고 드론샷을 좀 찍어주시더라고. 상어 무서워하는 분은 당연히 못 가시고. 그치. 가이드님이 딱 가시면 설명을 주세요. 이제 상어 자체가 이렇게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 물지는 않는다 최소한. 팔을 너무 벌리면 물 수도 있으니까. 물고기로 착각해서 물 수 있다. 허우적거리지 마요. 근데 약간 그 순간부터 분명히 처음에 가기 전에는 안 문다고 했는데 물릴 수도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 근데 실제로 저희 같이 갔던 한 분도 엄청 살점이 뜯어갈 정도는 아닌데 살짝 긁힌 거 같아. 그냥 상어가 이렇게 이빨을 내밀고 있는데 그 위로 올라온 것 같아. 아니 좀 물리긴 물렸잖아. 긁힌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상어 투어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되게 이색적인 투어인 거는 맞는 것 같아. 몰디브 아니고는 그렇게 상어랑 사진 찍을 그렇지.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런 상어랑 이렇게 찍는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좀 좋았던 데가 있나? 그다음에 해양 환경을 생각하면 팔라우? 팔라우는 정말 신들의 정원 아니겠어? 팔라우도 S? 팔라우도 S. 그거 나도 공감. 팔라우라는 지역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팔라우를 나도 다녀왔다고 했을 때 뭐 팔라완이랑 헷갈리시는 분도 있고, 맞아. 필리핀 중에 하나이지 않냐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나중에도 설명되겠지만 사실 지금 팔라우라는 지역은 또 나라인데 직항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좀 관심이 좀 떨어지는 곳이라 그럴까? 나는 팔라우가 또 대표적으로 그 좀 화학적 성분이 들어간 선크림 못 들고 가게 할 정도잖아. 그래서 진검사에서 만약에 걸렸다 그럼 압수. 이 바다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도 사실 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면 좀 어쨌든 국민들의 그 생존이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그런 바다 환경에서는 조금 그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 팔라우는 정말 좋았던 게 뭐 몰디브는 뭐 여러 가지 해양 생물을 그 포인트에 가서 하나씩 본다라면은 팔라우는 모든은 아니지 많은 어종을 한 자리에서 볼 수가 있었어. 팔라우는 이제 락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제 섬들이 모인 곳들에서 다이빙을 주로 하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얘기했던 뭐 블루 코너랄지 뭐 점원 채널이랄지 여러 곳들이 있는데, 거기가 딱 들어가면 무슨 느낌이냐면은 저희도 이제 한 번은 조류거리 같은 거를 한번 걸어놓고 이제 상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물고기들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렇게 좀 지켜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한 30분 정도를 그 안에 묶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경이로워. 나도 그때 그 느낌을 잊지는 못할 것 같아. 맞아. 걸고 있는 나폴레옹 PC 옆에 와서 같이 구경하고 있고 앞에 상어 있고 그루퍼도 큰 거 큰 거 있었고 있었고 그냥 사이즈들이 좀 PC 뭐 사이즈가 엄청 나더라. 바라크다 뭐 엄청 많더라고. 거기 막 동시에 여러 가지 스쿨링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성 같은 게 워낙 좋았던 것 같아. 그런 점에서는 엄청 팔라우가 신기했지. 엄청 신기했지. 거기도 우리 막 드리프트 다이빙 같은 거 좀 살짝 했었잖아. 그런 거 약하게 했지. 근데 그래도 꽤 재미는 있었어. 재밌었어. 이제 수중생물 보는 거 말고도 그런 좀 재미가 있는 곳이고 스쿠버 다이빙도 좋지만 프리다이빙 하는 포인트도 되게 낮은데 이쁜 데들도 많이 있었고. 맞아.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이 팔라우의 그 바다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 울릉 채널의 그 산호들도 너무 신기했고 그 산호마다 이렇게 그 캐비지 상어가 엄청나게 그 어떻게 보면 아파트 몇 층 높이로 그렇게 돼 있는 산호들도 처음 봤고 그 사이에 뭐 사이사이마다 있는 솔저피쉬도 껴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어쨌든 우리는 그 수직으로 된 블루홀을 못 가봐가지고 그때 파도 너무 세가지고 못 갔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블루홀도 한 번 더 가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좋을까? 그다음에 좋았던 데는 나는 오키나와도 괜찮았던 거. 오키나와 S까지는 안 가고 한 A 정도 가지 A 않을까? 정도? 난 개인적으로 프리다이빙이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를 푸다로도 가보고 스쿠버로도 가봤는데 난 스쿠버 괜찮았는데? 스쿠버도 괜찮은데 푸다로기가 좋았던 점은 수심이 꽤 깊지 않은데 엄청 넓은 산호들이 형형색색의 산호들이 있어서 사진 찍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약간 공감을 하는 게 오키나와는 대부분은 뭐 게레마 제도나 온나손 지역 같은 경우에서 펼쳐져 있는 산호를 좀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산호 자체가 뭐 수심이 좀 얕은 데가 진짜 예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스쿠버보다는 푸다가 더 괜찮을 수도 또 있겠다 날씨 좋을 때 싶어서. 햇빛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금상첨화죠. 그리고 오키나와는 산호도 알록달록하지만 물고기들이 그렇게 색깔이 형형색색이에요. 그래서 오키나와 수산시장 가면은 좀 안 먹고 싶게 생길 정도로 형광색들 이런 물고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산호 색깔 자체도 어떻게 이런 색이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핑크색, 말도 안 되는 파란색, 막 이런 초록색. 식의 산호도 있다 보니까 동남아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 동남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산호색이라거나 일본 이제 오키나와 같은 경우도 그 바다 환경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바다 환경이 좀 괜찮지 않았나? 그리고 오키나와는 그 배를 탈 수 있는 게 일본인한테밖에 허가가 안 나온대. 그 지역 주민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내 생계가 계속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닭 같은 거 내릴 때도 산호 위에 안 내리게 그런 거를 신경 쓰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강사님들한테. 근데 이제 보통은 오키나와 본섬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나아라는 시내에서 묵는데 가깝게 갈 수 있는 건 이제 케레마 제도를 제일 많이 가시고 푸른 동굴 많이 가시고. 케레마 제도 같은 경우는 5m에서 10m 사이에 산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었던 생각이 들었어. 지난번에 저희가 최근에 갔었던 온나손 지역은 이제 세스코 섬, 민나섬, 나키진 뭐 이런 포인트들 갔었는데 잘 안 알려진 포인트잖아요. 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산호만 따졌다. 그냥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우리가 딱 생각하는 산호 있잖아. 그것만 생각했을 때는 S티어가 맞지. 산호만 보면 산호만 진짜 봤을 때 좋지. S티어. 근데 내가 하나 왜 A티어라고 하냐면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좀 대물은 좀 적지. 대물은 없지. 대물은 좀 못 봤다는 부분. 뭐 혹시나 뭐 오키나와 겨울에 가신 분들은 이제 보통 혹동고래를 보러 많이들 가시는데 이제 혹동고래 투어를 가보시면 생각보다 이제 기대에 비해서 좀 실망하신 경우가 좀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서칭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하루 종일 혹동고래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선장님이 내리세요 하면 갑자기 이제 뛰어서 내려야 되는. 고래가 다치면 안 되니까 플라스틱 핀을 쓰면 안 되고 이제 고무핀을 쓰거나 쇼핀을 쓰거나 아예 핀을 없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순간만 잠깐 볼 수 있는 건데 보려고 가는 그 에너지 비에는 생각보다 좀 힘들고 뭐 좀 영향가는 없는 그럴 투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오키나와는 한 A 정도? 바다가 봤을 때 A 정도. 나는 그 다음으로 A를 뽑을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필리핀 보홀이 어떨까 싶은데 보호 괜찮지. 일단 가장 유명한 포인트는 발리카산, 알로나 비치 그리고 뭐 도로 비치 근처에 있는 뭐 주변 포인트들 난 거기도 다 좋더라고. 보호 비치 좋았지. 그리고 보홀은 섬 자체가 되게 조그매가지고 포인트들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그것도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배를 타고
아까 얘기했던 곳들은 뭐 몰디브도 그렇고 뭐 팔라우도 그렇고 대부분이 배를 타고 최소한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씩도 가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대부분 포인트들이 그냥 뭐 길어야 뭐 30분? 발리카삭만 조금 발리카삭은 조금 뭐 가긴 하는데 발리카삭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다이빙이 처음인데 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고민하지 않고 난 보홀부터 갔다 오라고 하거든. 왜냐면은 그냥 거기는 이제 저희도 발리카삭을 갔을 때 거북이들 막 있잖아. 거기 이제 거북이들이 식사하는 존이 있어요. 그러면 거북이들이 진짜 한 6, 7마리가 그냥 있는 것 같아. 한 번에 한 3, 4마리 보는 거는 진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런 다이빙 투어에 가면 거북이 보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거든요. 거북이 이렇게 한 마리 나타났다 하면 하면은 막 다 쫓아다니고 거북이는 좀 이렇게 자꾸 찍는데 거리 그러면 안 되죠. 거리적거리더라고. 거북이가 바닥에서 풀 뜯어먹고 있어. 거북이가 약간 누렁이처럼 막 지나다니는 게 발리카삭 보홀이기 때문에 스쿨링이라고 하는 이제 떼가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잭피쉬 스쿨링 그리고 이제 보홀의 유명한 포인트 중 하나인 나팔링에서 이제 그 정어리 때 높은 확률로 발리카삭의 그 잭피쉬 나팔링의 이제 정어리는 거의 한 높은 확률로 만날 수 있잖아. 못 만나면 이제 못 만났다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그걸 못 만나는 게 더 운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만나는 게 아니라 운이 나쁘면 못 본다. 물론 저희는 저번에 나팔링 가는데 정어리를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진짜 다 지나갔어. 막 강사님, 막 다이빙, 막 가이드님 다 당황. 엄청 당황했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 같은데 한 마리도 없어가지고 서로 뻘쭘. 개인적으로는 도로비치는 진짜 좀 괜찮았었는데 아로나비치는 좀 여러 가지로 좀 개발이 좀 돼서 그런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시야나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래도 보홀은 기본적으로 접근성 이런 걸 따져서 A 정도는 맞는 게 같고 이제 국내도 한번 얘기를 할 텐데 국내 중에서 S나 A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울릉도는 나는 과감하게 A를 주겠습니다. 네, 국뽕으로 S 등급 줘야 되는데 차마 S까지는 못 올라가고 A. 울릉도도 포인트가 너무 많지. 근데 울릉도는 솔직히 우리가 본 포인트는 진짜 이 울릉도 전체 매력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 사실 그 울릉도를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울릉도를 가가지고 바닷속을 보는 것도 되게 드문 일이잖아요. 참고로 저희는 울릉도 갔던 영상이 하나가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상도 한번 받았었는데 되게 그 상 받은 거에 비해서 많이 안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뭐 어떤 데서 저희가 대상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놀랬던 거는 울릉도가 일단 시야가 미쳤다. 시야가 진짜 바다 컨디션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좋은 시야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진짜 뭐 좋았다. 정말 이게 어떤 시야지 싶을 정도의 시야가 있었고 울릉도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보통 다른 나라의 포인트들은 바닷속은 아름다울지언정 바다 밖으로 나오면은 보통 그냥 바다의 수평선이 펼쳐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울릉도는 이제 화산 지형에 굉장히 좀 고유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물 안에서도 이쁘지만 이동할 때나 물 밖에서 보는 게 진짜 좀 장관이라는 거예요. 바위들도 이쁜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코끼리바위라는 포인트에 갔는데 코끼리바위가 진짜 코끼리야. 그래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생긴 것만 닮은 게 아니고 그 피부 톤이나 피부 그 결 있잖아. 꺼끌꺼끌한 그 것도 나 그거 진짜 무슨 뭐 인공물로 만들어도 그렇게 못 만들 것 같아. 학포항 앞에 있는 그 동굴 포인트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치. 그것도 아니고 학포항이라고 하는데 코앞에서 그냥 갔는데 가까운 데서 스노클링만 해도 정말 여기가 정말 좋다 싶을 정도로 내 생각에 거기가 전부 다 화산 지형이니까 그 모래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시야가 좋은 것 같아. 그치, 부유물이 안 뜨고. 그 자리돔대 같은 것들도 많고 작은 물고기 떼 같은 것도 굉장히 눈부시게 아름답거든요. 근데 돌돔이 진짜 많아. 그치. 돌돔. 그치. 쌍정초 돌돔 빼먹을 거였구나. 수족관처럼 많았어. 그 다 얼마야. 근데 이제 굳이 내가 A를 준 이유는
수온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같은 초보자한테는 조금 힘든 곳이었던 것 좀 같아요. 춥긴 추웠어. 드라이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좀 환경에서 한 번 더 가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울릉도는 어쨌든 A 등급 했고, 그 다음에 뭐 더 생각나는 포인트 있나? 사이판도 그렇지. 사이판 있죠. 사이판 A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B 정도? B 정도? 사이판이 우리가 프리다이빙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가본 해의 바다였는데 생각보다 물고기가 없었어. 근데 원래 사이판이 지형 다이빙을 하는 곳이거든.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게, 내가 취향이 뭐 거북이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물고기를 본다든지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사이판은 좀 어울리는 포인트는 아니지.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는 지형이 아름다운 곳이고 시야가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파란 바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뭐 필리핀 바다는 예를 들면 초록색 바다다, 뭐 오키나와 바다는 하늘색 바다다. 근데 사이판은 진짜 파란색 바다다. 근데 말 그대로 파란색. 뭐 아이스크림 비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이판의 가장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인 그루토. 그루토는 진짜 파랗고. 네, 그루토는 난 뭐 친구가 좋을 것 같은데? 그루토는 신기했지. 그루토 지금 돈 낸다는 얘기 있던데 23년 12월부터 인당 $5씩 입장료 붙었네. 너무 관광객이 몰리니까 거기가 너무 많이 먹어. 내려가는 길이 엄청 좁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또 들더라. 물이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내려가는 게 좀 입출수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 사이판 하면 사실 그 마나가섬 같은 데를 좀 빼놓을 수는 없지. 마나가섬 좋지. 그게 이제 진짜 깨끗한 투명한 바다. 그 마이크로비치라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면은 마나가 섬이라고 작은 섬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섬 근처에서 이제 산호들이 진짜 아기자기하게 있는데 수심이 약간 되게 낮아요. 한 요 정도? 그것도 안 돼. 프리다이빙을 하고 싶어서 엄청 차고 나가는데도 거의 키만큼까지밖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거기가 수심이 얕으니까 다이빙 하기에는 맞진 않는데 스노클링 하기에는 너무 좋죠. 왜냐면 특히나 또 이쁘고, 이게 결국에는 수심이 얕은 데가 이쁘거든요. 사진 자체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노타나 이런 티니안 섬은 나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해. 로타올 한번 가보고 싶어. 노타올이라고 그 빛이 이렇게 한 줄기 내려오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은, 프리다이빙 가려면 호흡을 좀 연습을 하고 가야 되는데 난 못 갔다 올 것 같은데. 많이 줄었지. 연습해야 돼. 그리고 뭐 로타야 뭐 사실 우리가 안 가도 저희 다이빙 선배님이신 알레한드로 선배님들께서 열심히 영상 올려주시니까 저희 개인적 팬입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다음으로 이제 B등급을 줄만한 곳은 막탄? 막탄도 괜찮지. 새우 막탄? 새우 막탄은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우 막탄은 국밥이다, 국밥. 그냥 언제 가든 평탄은 친다?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점심에 뭐 먹지 하는데 먹을 거 없으면 그냥 국밥집 가면 그냥 뭐 국밥에서 감동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국밥에서 실망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기본 이상 항상 해주는 맛있는 국밥이 막탄이다. 막탄은 막탄섬 앞바다도 있지만 뭐 뭐 날루스나 힐루동안 같은데 울랑고 포인트들, 보통은 이제 막탄을 많이 가시는 거는 이제 한국에 가깝기 때문에 막탄을 가서 이제 그 호핑 투어라고 하죠. 배 타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요즘 뭐 거기서 뭐 춤도 추고 난리 났더만. 노래방 이렇게 기기 틀고. 그치. 호핑 투어는 막탄을 A까지는 못 주는 게, 우리처럼 프리다이빙을 같이 하는 사람한테는 좀 애매한 것 같아. 예를 들어 막탄에서 비치 다이빙 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없잖아. 기본적으로 다 보트 다이빙을 해야 되고, 보트 다이빙을 하고 나갔을 때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필리핀의 전형적인 포인트랄까? 월다이빙 중심으로 좀 이뤄지고, 그래서 막탄에 가면은 정어리떼가 그냥 거기서 사는 것 같아, 앞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다이빙을 하루에 3번 정도를 하면 보통 뭐 한 2번 정도는 원정을 나가도 한 번 정도는 그냥 하우스 리프라고 다이빙샵 앞에 있는 데서 보통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하우스 리프에서 하는 게 엄청난 수의 정어리떼와 함께 정어리떼도 많고 니모도 많고, 시간 없고 이럴 때 가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뭐 짧게 다이빙 해야 된다 이러면 그냥 가기 좋은 것 같고. 제주도 어때? 제주도 좋지. 제주도가 선물이 들어오면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진짜 운이 없었던 게, 제주 꽤 많이 갔거든요, 다이빙을. 갈 때마다 시야가 안 좋았어요. 시야가 안 좋거나 해파리가 엄청나게 많거나. 그래서 날씨가 그냥 안 좋았어. 맞아. 뭐 비행기가 연착될 정도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뭐 죄송하지만 제주도는 B티어 좋겠습니다. B티어. 아직 선물을 못 받기 때문에. 네. 아니 막 그렇게 로고수가 많으신 분들도 제주도는
무조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바다만 봤을 때도 그러니까 제주도만의 그 연산호 그 산호들 있잖아. 그 산호들 노란색, 보라색 산호들 엄청 신기하고 스쿠버 다이빙은 사실 대부분이 이제 서귀포에서 많이 하시고 그 밑에 문섬, 범섬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지형도 아름답고 물고기도 아름답고 가끔 가다가 뭐 성산에서도 하신다고 하더라고. 성산이나 금능해변? 석재 쪽도 좀 한다고 일단 그러고 우리한테 좀 천물을 보여줄 때까지 안 올려줄 거야? 안 올려주고 저희가 또 조만간 또 갈 예정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또 좋은 바다 보여주면은 그때는 이제 용왕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S등급 내지는 A등급 올라가는 걸 목표로 B등급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이게 C등급을 주기가 참 미안한데 근데 이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리다이빙이나 스쿠버나 다 마찬가지지만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나는 일단 줄 곳은 모알보알. 그때도 날씨가 참 안 좋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모알보알은 정어리대로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 거북이가 많은 포인트. 그치. 거북이하고 모알보알 이름이 거북이 아니잖아. 모알보알은 보통 막탄에서 밴을 빌려가지고 몇 시간 이렇게 이동하는 코스. 막탄 가는 비행기가 보통 저녁에 있잖아요. 도착 떨어지면 1시, 2시 되면은 그때부터 밤새 밴을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아침부터 다이빙을 하는 코스가 일반적인데 왜 C등급을 놨냐면은 사실 정어리 때는 막탄에도 많거든. 근데 우린 모알보알에서 정할 때 못 봐. 그치, 우리 심지어 못 봤어. 되게 철저히 저희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어서 볼 수 있는데 모알보알 가신 분들은 그래도 또 나름 이게 꽤 한적한 곳에 있다 보니까 거북이랑 정어리 때랑 여유있게 다이빙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모알보알도 갈 일은 있겠지. 근데 일단 저희가 경험이 좀 그랬기 때문에 아쉽지만 등급을 좀 낮게 줬고요. 그런 다음에 나는 또 시등급 주고 싶은 곳이 오슬롭이에요. 오슬롭. 모알보알에 아주 악감정이 많네 붙어있는데. 아니 내가 오슬롭을 비롯해서 나는 이 고래상어 투어 자체에 대해서 난 전체를 그냥 시등급을 주고 싶어 개인적으로. 근데 오슬롭은 좀 그랬던 게 배를 타고 한 10분? 15분 갔나? 오슬롭도 그렇고 릴라도 그렇고 고래상어 투어라는 게 있어요. 일정 정도의 돈을 내면은 가이드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구명조끼 같은 걸 입히거나 쪽배 같은 걸 타고 간 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데서 정기적으로 이제 새우젓 같은 걸 이제 피딩을 하는 거예요. 고래상어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와서 그걸 먹고 가는 거를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고래상어 투어에 좀 회의적인 게 한 번 정도 하면 되게 신기할 수도 있겠지만 고래상어 한 마리를 이제 가두리 같은 데 이렇게 좀 있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래상어랑 사진 찍으려고 다 바다에 수십 개 뛰어든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뭐 고래상어에 부딪히기도 하고 고래상어랑 막 뭐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 약간 나는 불편하더라고 느낌이. 그러니까 신기한 것도 신기했는데 지금 돌이켜 봐서 보니까 되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 좋진 않지. 애들 그냥 길들인 거잖아. 밥 먹으러 애기를 온다고. 고래상어 투어에 가면 생각보다 조금 실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망을 하시지. 신기한 거가 뭐 한 1-20%면은 좀 이게 뭐지? 일까 싶은 생각이 한 7-80%? 근데 특히나 우리는 이제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도 이걸 갔을 때만 해도 이런 인식이 별로 없을 때였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고래들한테 좀 미안한 투어였구나 생각이 좀 들긴 하지 개인적으로.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거가 꽤 나는 되게 흥미롭긴 합니다. 굉장히 한 번 정도는 가볼만 한 것 같고요. 근데 여러 번 갈 곳은 당연히 아니고 수중환경만 얘기했다면 이제는 플러스로 이제 종합적인 거 교통이나 교통, 환경, 뭐 거리, 편의성을 해서 그걸 이제 순위 조정을 좀 해볼게요. 일단 팔라우는 직항이 없어. 일단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가장 먼저 조정할 곳이 하나 보이거든요. 팔라우 B로 내리겠습니다. B. 팔라우 미안. 수직 낙하한 이유는 팔라우 감동선 포인트 맞거든요. 근데 직항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앞뒤로 하루씩을 숙박을 다른 곳에서 해야 돼요. 대만 같은 곳에서. 황금 같은 연휴에 예를 들면 6박을 다이빙할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앞뒤로 이틀은 잘라 먹어야 돼요. 다이빙 못하고 4박만 할 수 있다. 직항이 없는 게 너무 치명적이지. 물가도 좀 비싸고. 그리고 이제 팔라우를 가서 다이빙이 끝나고 왔을 때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왜냐면 이 락 아일랜드라는 곳 자체가 팔라우를 보면은 이제 좀 왼쪽 밑에 있는 끝에 있는 섬 구역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다이빙 끝나고 나서 저녁 때도 좀 뭔가를 즐기려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희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아쉽지. 가격도 꽤 비쌌잖아. 많이 들었지.
팔라우는 좀 그 다이빙이 좀 가격이 좀 있었고, 그 다음 몰디브도 미하지만 내리자. 몰디브는 그래도 한 단계만 내릴까? 몰디브는 A. 근데 몰디브는 사실 직항이 없잖아. 근데 몰디브는 왜 B가 아니고 A야? 그래도 밖에서 뭐 할 게 좀 있던데 저녁에? 그러니까 몰디브 A 내린 거는 똑같이 이제 직항이 없다는 그 단점이 하나 있었고, 직항이 팔라운드는 직항이 없어. 그러니까 몰디브는 이제 싱가포르 직항, 싱가포르나 두바이 겪는데 그냥 몇 시간 정도만 경유하면 되는 경우라서 또 마침 또 그 경유하는 공항들이 큰 공항들이 나와 사이에서 할 게 많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싱가포르 그 공항 자체가 워낙 또 유명한 공항이잖아. 두바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할 게 좀 있고, 그리고 몰디브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끝나고 나서도 할 게 조금 있어. 좀 있고, 그 몰디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바다만 봐도 좀 힐링이 되는 그 라군 같은 것들, 다이빙 안 하고 쉴 때 그냥 끝나고 볼 때도 꽤 마음이 좋더라. 라군을 보면. 그랬어? 몰디브가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았더니 놀랐어. 스쿠버 다이빙이 그때 40불이었나? 그냥 한 타임당 40불이거든요. 그 40불이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동해 바다보다 싼 거야. 어떻게 생각해? 동해 7만원씩 받으니까. 그치, 왜냐면 장비 포함. 장비 포함해서 추가 비용 없이 40불씩 하니까 황제 다이빙처럼 다 다 해주고 입혀주고 입혀주고 벗겨주고. 근데 막 들어가면 막 무조건 들어가면 뭐 이글레이 나오고 들어가면 막 어마어마한 애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단점은 이제 술을 안 판다. 술과 돼지고기가 없다는 거. 맞아, 돼지고기 없는 것도 좀 힘들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음식이 진짜 돼지고기 없으니까 생각보다 못 먹는 음식이 많고, 일단 삼겹살 없잖아, 김치찌개 이런 거 없잖아. 그리고 술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이빙을 할수록 점점 건강해져. 근데 난 또 궁금한 게 술은 안 파는데 그 모히또 종류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물론 노알콜 모히또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몰디브에서 그냥 리조트로 가시는 분들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리조트에서 술을 팔아요. 근데 우리처럼 다이빙을 하는 데는 술을 진짜 안 팔거든요. 왜냐면 로컬 섬으로 갔기 때문에 특히 더 안 팔았어. 근데 만약에 우리 말고 이렇게 우리는 그냥 리조트로 간 다음에 다이빙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 리조트를 가면은 다이빙이 엄청 비싸져요. 다이빙이 우리가 싸다고 했던 40불이 아니고 100만 원씩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돼 비싸니까. 상어 투어 100만 원이란 데 봤어 진짜. 맞아. 그러니까 술 안 먹고 말지. 술 안 먹고 그냥 싸게. 그래도 어쨌든 A 정도 하면 되고. S가 비었네. S 올릴만한 거 있나? 보홀. 보홀 바로 올라가야지. 보홀은 진짜 무조건 직항이 있고 공항이랑 시내랑 30분도 걸리고. 보홀은 편의성은 다이빙 원티어입니다.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이. 보홀을 왜 다이빙을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해외 어디 갈까 고민하면 그냥 보홀가 하는 게 일단 1번 외국어 못해도 돼요. 그냥 한국말만 해도 가이드분들이 한국말 되게 잘하는 사람들 널렸고, 왜냐면 보홀을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판 다 한국어로 돼 있지, 주문하는 거 그냥 카톡으로 새벽 2시까지 배달되지. 이건 뭐 막탄도 비슷하지만 또 유명 맛집을 가면 한국인 사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바다 환경 자체도 사실 굉장히 깨끗하고, 뭐 대물이면 대물, 작은 거면 작은 거 굉장히 볼 수 있는 포인트도 많고, 끝나고 나서 받는 뭐 마사지랄지 아니면 작은 구경할 수 있는 뭐 반딧불 투어라든지 뭐 육지 투어도 있고. 무지 투어, 원숭이 투어 뭐 이런 것들도 자잘한 투어들도 있고 해가지고 음식도 맛도 괜찮고. 근데 이 투어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이빙이 막상 갔는데 날씨가 망해가지고 다이빙을 한 번도 못한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재수가 없으면. 그래서 육상 투어가 없으면 진짜 숙소에만 있다 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다가 다인 데에서 갔는데 바다가 안 돼, 못 들어가. 그러면 진짜 망한 거예요. 6박 7일 동안 그냥 리조트에만 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면 나는 오키나와 무조건 올려야지. 오키나와도 직항이 있고. 난 오키나와 음식이 난 너무 나한테 잘 맞더라. 오키나와 소면이라고 면 있잖아. 맞아. 내가 맛집을 찾아서 그래. 나 그거 왜 이렇게 맛있냐. 내가 맛집을 얼마나 열심히 검색했는데. 오키나와 전통면인데 그 약간 좀 평양냉면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오키나와를 왜 애써 두냐면 진짜 관광지죠 뭐. 밤 10시, 11시, 12시까지 놀아도 놀 곳도 너무 많고, 국제시장이 있고
국제거리 아메리칸 빌리지 한 5박 간다 치면은 한 4박 정도는 다이빙하고 하루 정도는 시내 관광해도 놀 곳이 너무 많고 음식도 너무 친숙하고 그리고 사실 교통도 당연히 직항에다가 가깝고 하나 걸리는 거는 오키나와가 그 태풍 경로에 있어가지고 결항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진짜 투어가 다 망했다 쳐도 놀거리가 많다. 그리고 오키나와는 먹는 물가 자체가 한국보다 쌉니다. 엄청 싼 것까지 모르겠는데 한국보다 쌉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그 다이빙 하는 가격은 싸지 않아요. 3번 정도 한다 치면은 스쿠버 다이빙 기준은 한 25만원 정도? 좀 가까운 포인트 가면은 한 20만원 정도 하고요. 한 3번 정도 한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A등급이 지금 울릉도랑 몰디브가 남아있는데 몰디브는 아까 내려온 거고 울릉도도 이동 시간이 너무 울릉도 미안합니다. 울릉도 내리겠습니다. 울릉도는 B로 내리자 B로. 그 아침에 배 타려면은 묵호항이든 울릉도 가는 배가 보통 그 강원도나 저희 포항에서 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침에 타려면 전날에 가야 돼. 맞아. 그래서 전날 가서 묵호항 앞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묵호항 갔어.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울릉도도 사실은 경유인 거다. 경유지. 어쨌든 하면 날려야 되니까. 근데 내가 울릉도를 왜 내렸냐면은 울릉도가 다이빙 샵을 예약을 해도 가이드가 안 붙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스쿠버로 가면은 내가 알아서 거기서 경로를 가야지 가이드님이랑 같이 가려면 가이드를 전용으로 돈을 더 붙여가지고 붙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주도나 막탄, 보홀 같은 데 다이빙 하나 치면은 다이빙 샵을 예약을 했다는 건 그대로 그냥 다이빙 가이드가 붙는다는 내용인데 울릉도는 팀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가이드님 없이 다이빙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우리는 못 가지. 다이빙에 진짜 자신 있는 사람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다이빙에 자신이 있어도 내가 처음 가는 포인트를 그냥 그치. 배에서 설명만 듣고 가는 건 좀 힘들잖아. 그리고 울릉도가 사실 자연적으로 좀 좋은 곳이지만 울릉도는 좀만 나가면 수심이 80m, 100m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저를 잘못 만나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초보들은 갈 수도 없고 난 울릉도 바다 환경 자체는 너무 자연 환경이 좋은데 울릉도는 그 아직 공항 아직 안 지어졌잖아요. 좀 있으면 뭐 지어지겠지만 인프라가 이 관광객을 맞아들 준비가 안 돼 있다.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그리고 대중교통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땅이 좁아서 그런가. 인터넷 많잖아. 울릉도에 갔다가 이제 뭐 1인분 안 받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여행하러 갔다가 괜히 기분 나빠지는. 울릉도는 진짜 편의점이 제일 싼 그런 데서. 울릉도 자연환경 자체는 사실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데 국내에서 진짜 원탑. 뭐 해외로 봐도 울릉도 같은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인데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울릉도를 좀 내리는 게 맞는 것 같고 A에 좀 올릴 곳은 아무래도 제주도. 그렇지. 제주도는 다시 올라가야지. 제주도 말해서 뭐합니까? 제주도에도 샵들이 너무 많이 잘 돼 있는 데들이 많아서 내가 가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뭐 언제라도 갈 수 있는 데. 제주도는 뭐 사실 오늘 가자고 마음 먹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맛집 많죠. 근데 요즘엔 좀 제주도 사람들 좀 인심이 많이 안 좋은데 따지고 보면 제주도 말하는 게 또 없긴 해요. 제주도의 그 어떤 금액대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서귀포 쪽 제주도 숙소들이 1박에 3만원 정도 하거든요. 진짜 3, 4만원. 근데 서귀포 진짜 괜찮더라고.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다이빙도 다이빙이지만 혹시나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여행할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먹을 때면 뭐 오름 같은 데 올라가도 되고 비 와도 갈 때 많잖아. 그치, 운치 있는 데가 되게 좀. 그치, 그런 데도 많고 말도 통하고 샵들도 굉장히 좀 편하게 돼 있고 또 뭐 별거 아니지만 겨울에 이럴 때 가면은 제주도는 뭐 귤도 공짜로 막 주시더라고. 식당 앞에 있고 그럴 때가. 저희가 귤 이렇게 있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먹었더니 더 먹을 가져가라고 막. 인프라 생각할 때 A 등급이 맞지 않나 싶고요. 뭐 막탄도 괜찮지. 막탄 편의성 따지면은 어쩔 때는 사실 제주도보다 막탄이 쌀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제주도 왕복 티켓 비쌀 때 20만원대 넘잖아. 많이들 30만원도 하잖아요. 근데 막탄 싸게 구하면 30만원대 티켓 나온단 말이죠. 20만원대 나오고. 근데 가서 쓰는 돈은 제주도보다 막탄이 싸단 말이죠. 다이빙 비용도 그렇고
실제 거기서는 먹는 식비 같은 경우는 막탄이 훨씬 쌀 거잖아요. 포인트도 사실 공항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막탄도 아까 그걸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어를 못 하시는 경우에도 부담이 없고 외국어 1도 안 하셔도 되거든요. 막탄에서는 영어를 쓰려고도 영어로 얘기를 하면 한국말로 대답을 하시니까 이게 종업원들 식당 가서 종업원들도 다 한국어로 말하고 거북이를 터트리려면 괜히 없어 보일까봐 터널스 막 이런 거 말고 이제 바이드웨이 거북이 오케이 막 근데 막탄은 뭐 포인트가 워낙 가깝고 난류수한 뭐 힐러통이 좋으니까 국립공원적도 깨끗해서 깨끗하고 좋고 그러니까 막탄은 A등이 맞는 것 같고 나머지들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일단 이 정도 됐고 더 갈만한 데 있으면 댓글로도 좀 추천 주시면 저희가 좀 거기 좀 가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말고 좀 가고 싶은 데가 샘포르나라서 못 가봤고 아 진짜 샘포르나 못 가봤지. 발리 쪽도 아직 다이빙을 못 해봤고 시밀란인가? 샘포르나가 그 지금 스쿠버만 되는 거 아닌가? 뭐 시밀란이고 아 시밀란이 샘포르나 시밀란은 못 가봤고 거기는 가봐야 되고 태국 쪽도 아직 못 가봤지. 태국 쪽도 좋다고 태국 쪽도 좀 좋다 얘가 있고 대만에 다이빙을 하신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대만은 근데 조금 저희가 꺼려지는 게 그 시야가 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영어나 일본어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을 가니까 중국어를 중국어 되게 어울리게 생긴 사람이 못해가지고 아 근데 이게 언어 장벽이 심하니까 일단 대만은 아직 빼놓고 나중에 진짜 멀리 갈 기회 있으면은 칸쿤, 멕시코, 세너대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고요. 다합도 가야 되고 그리고 다합 가야지. 다합도 가봐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3월달에 이제 스포엑스 있으니까 그때 한번 리버보드도 한번 알아보면서 뭐 다음번 갈 거 알릴 텐데 올해는 할 때는 좀 다른 곳도 다양하게 가보려고 고민 중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곳 있으면은 댓글로 좀 추천 주시면은 저희가 또 가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가봤던 곳들 중심으로 좀 해봤는데 정리를 해봤어요. 네네. 제가 뭐 좋아하는 최애 포인트가 등급이 낮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극히 주관적인 예, 저희는 뭐 언제든지 이 등급은 또 저희 마음속의 등급은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여행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다른 영상 다음에 또 다른 영상 또 다음은 아마 뵙겠습니다. 다이빙하는 걸로 할 것